돈이 얼마 모아놓으면 될까? 20억이면 될까? 5억이면 될까? 10억이면 될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노후 준비가 잘 된다는 공무원들은 왜 부러워합니까? 공무원들은 제가 이제 돈이 중요하다 이야기했더만은 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게 크게 필요했을까요? 했는데요. 괴테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형벌은 안녕하세요. 60년대생이 온다 김경록입니다. 예수가 태어났던 그때 이스라엘에서 한 1800년 정도가 이제 흐르면은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가 태어났을 때 살았던 사람이 1800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있던 시대에 살았더라도 그래 크게 불편할 게 없었습니다. 1800년 후에도 그 직업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200년이 흘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완전히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바로 전 세대 이때 노후를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되는 노후는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스만 투르크의 그 200년 기간 그 정도처럼 이제 급속하게 변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제일 큰 것이 여러분들의 수명이 길어지는 이제 장수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삶을 하나 더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윤회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데요. 만일 지금 윤회를 한다면 어떤 세상에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다 좋은 곳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것이죠. 지금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삶을 받게 되었을 때 새로운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대충 준비하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있게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노후에 뭘 준비해야 될까? 뭘 갖추어야 할까?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부터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어젠다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돈. 여러분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죠? 돈은 뭐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하는데요. 뭐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돈은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지만은 반드시 필수한 요소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하늘에 달렸다 그러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의 수명도 돈에 달려 있습니다.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요. 평균적으로 소득하고 수명의 관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인생 이막의 기간이 한 30년 혹은 한 4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 제가 유의하셔야 될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혹은 인생이 이막일 때는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돈이 얼마 모아놓으면 될까? 20억이면 될까? 5억이면 될까? 10억이면 될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노후 준비가 잘 된다는 공무원들은 왜 부러워합니까? 공무원들은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 한 달에 400만 원 평생 받는다. 이런 관점인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것이죠. 노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5억이 필요하다, 10억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보다도요. 내가 인생 이막에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아닌 소득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400만 원 만들어내야 되겠다면 이걸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4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에서 한 150만 원 받겠네? 그러면 나머지 250만 원을 뭘로 만들까? 민간의 종신연금으로 만들까? 내가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인출을 해서 만들까? 혹은 주택연금으로 만들까? 은퇴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나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 것이며 죽을 때까지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의 관점을 잡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 75세 정도까지에는 아주 액티브해요. 머리도 여전히 현명하고 판단력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80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깜빡깜빡 까먹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계산도 틀리게 되고요. 자칫하면은 이제 치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받은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후반을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요. 한 70대 중반까지는 여러분들이 운용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하셔도 되는데요. 한 70대 후반을 넘어가서 80대 정도에 접어들게 되면은 자동으로 소득이 나오게 하는 것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계좌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는 내가 한 70대 중반 정도까지 열심히 내가 운용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용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소득을 얻어내다가요. 그 다음에 한 80세를 넘어가게 되면은 종신연금이라든지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도 월급 들어오듯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고령 전기와 고령 후기를 이렇게 쭉 나누어서 앞에는 투자에 관련된 것, 뒤에는 자동으로 소득이 나온 것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은퇴 소득을 만드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이고요. 여러분들 노후에 되면은 자신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사람의 가치란 것은 그 사람이 뭐가 될까에 달려 있습니다. 마당에 뛰어노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함부로 구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애가 재벌이 될지 검사가 될지 대통령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나이가 70을 넘어가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가치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노후의 가치는 뭐에 의존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둔 자산, 재산, 관계망 이런 것들이죠. 이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은 여러분들 가치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세 번째 원칙, 자신의 가치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돈을 가지고 게임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주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치가 사라져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주체성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은 내가 여행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옷을 사고 싶으면은 내가 옷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다 주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할 때마다 물어봐야 되고 의존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주체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자산, 그것은 죽을 때까지 꼭 끝까지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은 세 가지 정도 혜택을 줘요, 우리에게. 첫 번째, 삶에서 여러분들 역할을 찾게 해줍니다. 젊을 때는 역할과 책임을 갖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역할과 책임을 다 떼내고 나면은 여러분들 공허함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서 역할을 얻게 되면요, 사람들이 상당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삶은 한 편의 연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가 언제 가장 공허하냐? 배우는 자기의 역할이 배역이 없을 때 가장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의 전반기에는 많은 역할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역할이 없어졌다? 여러분들 거의 공허함 내지는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은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은 또 어떤 기능을 해주냐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들 관계망이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이 증진됩니다. 그 다음에 일의 세 번째 기능.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일을 하면은 근로소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의 일은 역할을 찾게 해주고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여러분들에게 소득을 주는 것입니다. 대신 젊었을 때처럼 여러분들이 일에 너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듣기로는 나이가 한 50, 60이 넘어가면은 외과의사도 수술을 잘 안 하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술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몸이 견뎌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 밤새서 수술을 해도 몸이 견뎌주는데요. 나이 들면 몸이 견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후에 일을 할 때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일에 배분하는 것, 이제 그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노후에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연령대쯤 돼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요. 대부분의 투자, 자녀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내가 그리고 싶다면 여러분들
배우십시오. 내가 자격증을 따고 싶다면 그것 역시 배우십시오. 그것도 투자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신문사에서 오랫동안 계신, 지금도 이제 한 2년 있다 퇴직하실 분인데요. 만나 뵀는데 그분은 자기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은 폴리텍 대학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겠다고 그러십니다. 어떤 기술을 배우겠냐? 제가 여쭤봤더니 이제 전기 기술을 배우겠다 그러시는데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게을리 하지 말고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돈이 중요하다 이야기했더만은 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게 크게 필요 있을까요? 했는데요. 괴테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형벌은 친구 없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천국 같은 데 있다고 하더라도요, 친구 하나 없이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형벌이라고 괴테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건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갖추어 놓고 돈도 갖추어 놓더라도 가정에서도 혼자, 밖에 나가서도 혼자, 친구도 없이 혼자, 이런 관계망 없는 혼자의 삶이라는 것은 괴테가 말한 바에 따르면은 가장 큰 형벌인 것입니다. 친구가 없는 천국이니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93세가 되셨는데요. 주변 분들이 한 분 돌아가시고 오빠들은 다 돌아가셨죠. 이제 혼자 남아 계신 것입니다. 인생 오후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렇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행복하다고 뭐 찬양을 하고 그럽니까? 그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고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다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오후의 모든 것이 이별입니다. 그런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관계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저는 하는데요. 우리의 관계망이라는 것은 마치 20년 아름드리 참나무의 그늘과 같아.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나무의 그늘,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 주려면은 한 20년 정도 이렇게 참나무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가족의 관계, 그리고 친구의 관계,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20년 이상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참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노후에도 더욱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그늘에서 비도 피하고 더위도 피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퇴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마치 아침 햇살에 이슬이 사라지듯이 진짜 금방 사라집니다. 관계망에 대해서 확 축소가 되어 버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친구의 관계, 그 다음에 봉사하는 관계, 부부의 관계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관계망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망이 부부의 관계망입니다. 저는 노후의 부부의 관계망을 노후의 베이스 캠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부부의 관계망이 돈독하고 튼튼해야 다른 노후의 다양한 것들이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망은 여러분들에게 비경제적 혹은 이제 정서적 요소로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는 양날개로 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노후도 재무와 비재무, 그 다음에 경제와 정서, 이 두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어느 하나로 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이 내가 정서만 가지고 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도 같은 사람은 가능해요. 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요. 99%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서만으로도 살아갈 수도 없고요. 경제만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정서, 그 다음에 재무와 비재무, 이 양날개로 여러분들이 이제 날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이를 가장 잘 충족해 준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재무적인 준비 혹은 경제적인 준비, 그 다음에 일은 재무적 준비와 함께 비재무적 준비, 건강, 역할, 의미,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인생 이막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망 같은 경우가 이것은 정서 혹은 비재무적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일,
관계 이렇게 가지시면은 인생 후반이 훨씬 길어지고 하나의 삶을 더 받게 되는데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 다시 태어났을 때 훨씬 좋은 하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